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이 횡령된 사실과 그 배우를 밝혀내는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을 때 더 이상 침묵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편의 친척들을 모두 해고했으며 투명한 규율과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피땀 어린 돈을 되찾고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맹렬한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조롱과 멸시 그리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 긴 식탁 위로 노란 조명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관자놀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일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인 민준의 오른쪽에 앉아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막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마치 무심한 척하면서도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큰 회사를 갖게 된 건 다 우리 민준이 덕인 줄 알아라. 너무 우쭐대지 마.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희 씨 집안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모님은 생선 한 조각을 집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형님. 민준이가 없었으면 서연이 혼자서 어떻게 회사를 감당했겠어요. 그 말들은 거품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제 귀에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잔을 든 채 차가워지는 손끝을 느끼며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진 것들을 보며 그 뒤에 있는 남자의 그림자를 더 씌우는 것은 저는 남편을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지난주에 새로 산 시계가 번쩍이는 손목을 드러낸 채 새하얀 셔츠를 입고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이 뿌려주는 칭찬을 즐기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널 아끼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제게 갈비 한 조각을 집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밥 한 숟가락을 삼키며 3년 전 어느 날 오후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회사는 은행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계약은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적금 통장을 들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통장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업무 절차를 재정비하고 영업 부서를 구조조정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고 체계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민주는 그의 명성과 인맥을, 저는 재무와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단 한마디 말로 그 모든 노력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민준이 세차 정말 멋지더라, 형님. 다른 숙모님이 제게 눈을 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정말 쥐가 쌀독에 빠진 격이지. 시어머니는 다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편 잘 만난 복으로 알고 넌 집안일이나 잘 챙겨. 회사 일은 남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식사가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박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습관과 계산적인 속내를 구분하기 위해 침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이웃이 새로 집을 짓고 곧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베란다로 나갔다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 비서인 규현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팀장님, 이번 분기 급여 및 보너스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받은 편지 화면은 이룰지 않은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규현의 메일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3분기 종합보고서, 긴급, 파일을 열자. 숫자들은 마치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빗방울처럼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물류창고와 고객관리 부서의 일선 직원들을 위한 보너스 명세서가 비정상적으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란에는 반년 전 시어머니의 소개로 입사한 남편의 사촌동생 이성민 부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조 증빙 서류를 스크롤해 내렸습니다. 출장비 항목은 익숙한 식당 이름과 애매한 영수증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추가 인사정보, 명단에서 저는 적어도 4명의 이씨 가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직함과 업계,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성과 지표는 불분명했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줄의 메모를 보자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설 특별 보너스, 지급 제한, 신규 프로젝트 팀, 결제, 이혜경 상임 고문. 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조카 회계팀에서 일 좀 거들게 해줘라. 성민이가 똑똑하니 창고 관리 맡기고 사촌 동생은 안내 데스크에서 일 배우게 해. 와 같은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가족이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정만 잘 지킨다면, 하지만 누군가 몰래 운전대를 돌리는 것처럼 제 권한은 조금씩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대조해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분기 보너스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아직 민준 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규현은 망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회계팀에서 창고 쪽 접대비 처리를 위한 새로운 영수증 묶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킬까봐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리스크 관리 회의를 소집하세요. 모든 부서장들을 참석시키고요. 지뢰 목록을 준비해서 오늘 밤 안으로 회의 소집 공지를 보내세요. 내용은 특별 내부 감사로 명시하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첩을 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보너스 승인 절차 재검토, 이씨 가문 사람들이 있는 부서의 승인 권한 동결, 그들이 소개한 공급업체 계약 재조사, 시어머니의 상임 고문 역할 확인. 이 직책은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필체는 흘려 쓴 듯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규현의 새로운 메시지는 짧았지만 제 손안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팀장님, 민준 씨 사촌 동생의 가짜 영수증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차분함에서 결단으로 바뀌는 것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가서 경비원의 입회하에 증빙 서류 보관 창고를 봉인할 것입니다.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막 나오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잘난 줄 알겠지만 그 회사는 이씨 집안 거야. 넌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그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지만 제 손은 이미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가는데 열린 공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보고는 나한테. 서연이는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 몇몇 직원들은 서류와 출퇴근 기록기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짙은 색의 한복을 입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어젯밤 명단에서 보았던 이씨 가문의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와 회의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내 사람들과 회의 중이다. 넌 가서 서류나 결제해. 큰일에는 끼어들지 말고. 그녀는 벽에 걸린 스크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실적으로는 실패야. 민준이한테 맡겨. 걔는 잘하잖아.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회사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법적 책임도 제가 집니다. 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논의는 회의록이 작성되는 회의실에서 해주시죠.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생충 같은 년. 민준이가 없었으면 네가 뭔데? 그 말은 차갑고 건조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에서 떨어졌습니다. 귓가에 핏줄이 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가족을 위해 여러 번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즉시 멈춰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3층으로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관리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긴급회의를 기다리는 동안 최근 6개월간 인사 변동이 있었던 부서의 보너스 및 접대비 승인 권한을 잠정적으로 동결합니다. 규현 씨는요? 복도 끝에서 규현이 노트북을 든 채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팀장님. A 회의실을 준비하고 모든 부서장님들께 연락드렸습니다. 분기 보너스 대조표와 신규 공급업체 목록도 준비했습니다. 승인 기록도 포함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갓다린 셔츠를 입은 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광경을 훑어본 후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돌아서서 다정하면서도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니는 다 회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비용이나 보너스 같은 건 어머니랑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혼자 다 짊어지지 마. 힘들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말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회사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내부 감사회의에 참석해주세요. 모든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겁니다. 저는 미리 표시해둔 서류 뭉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이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검토해보세요.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서류를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적당히 해. 직원들 앞에서 어머니 망신 주지 말고. 그 말은 사무실의 냉방기보다 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이었습니다. 들었지? 집에서나 이 회사에서나 내 말이 맞아. 저는 증빙서류 보관 창고 옆에 서 있는 보안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지금부터 증빙서류 보관 창고는 검사를 위해 잠정적으로 봉인합니다. 담당자와 감사팀 외에는 출입 기록을 남기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분기 보너스 승인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서면으로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압축되었고 한두 번의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키보드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두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규현이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부풀려진 접대비 항목,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하는 날짜와 시간, 반복되는 식당 이름, 승인자란에는 이성민이라는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고물란에는 손으로 쓴 이혜경 여사라는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왜 일선 직원들의 보너스는 30% 삭감되었는데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격려금은 인상된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창고 부서장은 오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구두짓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곁눈질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하라고 했을 뿐이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묻지 마.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아내한테 말 좀 해봐. 저는 회의록의 의장 의견란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임 고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 직책은 조직도에 존재하지 않으며 임명 결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의견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직함으로 회사 자금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랑은 내가 따로 이야기할게. 아니요.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회의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규현이 제 손을 가볍게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이걸 좀 보세요. 그녀는 제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거의 10분 길이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규현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제 창고 앞에서 녹음한 거예요. 이혜경 여사님이 이성민 씨에게 돈을 빼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훑어본 후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승인 절차와 관련된 내부 대화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것은 타일 바닥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였고 그 뒤를 이어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우리 식구들 안 챙기면 누굴 챙겨? 서연이가 눈치채기 전에 한몫 챙기라고. 회의실은 몇 초간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굳었고 민준의 얼굴색은 변했으며 손은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춘 채 언제든지 다시 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온과 폭발의 경계에서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명확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모호함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규현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팀장님, 녹음 파일 뒷부분이 더 있어요. 그녀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전 회의는 승인 권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증빙 서류 보관 창고를 봉인하는 투표로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독립감사인과의 업무 계획을 세운 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마자 엘리베이터 근처 책상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팀장님은 민준 씨한테 기대는 것밖에 모르잖아. 어떻게 회사를 관리하겠어? 저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후 계속 걸어갔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필요 없는 것. 그저 곁눈질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규현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뒤쪽에 앉은 몇몇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안내 데스크 직원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나다 봤어. 서연 팀장님 시어머니 장난 아니더라. 회사가 시댁 소유인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다른 사람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서연 팀장님, 남편 덕에 회사를 세웠다던데. 저는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이 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도 편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퇴사했던 베테랑 직원인 화영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창고에서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해서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보며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리더인 제 책임입니다. 화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팀장님을 믿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사람들이 팀장님을 기생충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평온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눈밑이 퀭한 규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종합 파일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 모았습니다. 잠정적으로 50억 원의 가짜 영수증입니다. 4개월에 걸쳐 접대비, 긴급 운송비, 프로젝트 경력금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결제란에는 이성민의 서명이 반복되고 일부 영수증에는 고문이라는 글씨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팀과 변호사에게 넘기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골이 더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금고에 손을 댔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독립감사사무소에 짧은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날짜로 업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이야기 좀 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는 세 글자가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현 팀장님은 민준 씨한테 기대. 소문이 칼이라면 남편의 무관심은 바로 그 칼자루였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열쇠를 던지고 마치 온 세상에 지친 사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당신 친척들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나요?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소리야? 좀스럽게 굴지 마.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려고 하신 거야. 가족이 일하는 게 남보다 낫잖아. 직원들 보너스를 깎고 가짜 영수증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돕는다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회사 일에 구석 없는 곳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누가 일할 수 있겠어? 당신 지금 우리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어. 전쟁터가 될지 말지는 당신이 어디에 서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서류를 검토하고 위반자들을 정직시키는 결정에 함께 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서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어떤 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방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마도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체면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사회 앞에서 저 혼자 서명하겠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는 침실 쪽으로 걸어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선반 위에서 울렸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란이라고 짧게 저장된 이름으로부터 온 메시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안 와? 저번처럼 방 잡아놨어. 회장님은 데려오지 말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내역, 은밀한 약속들, 수많은 대화가 나타났습니다. 방구석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제 자신을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진실이었구나. 화면에서 란의 말줄임표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내일 회사로 갈게. 어머님이 일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 어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속이 텅 비어버린 결혼 생활 전체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법원 계단에 얇은 기름종이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방금 서명한 결정문을 손에 든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긴 문장의 마지막을 맺는 마침표처럼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니 씨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온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넥타이는 반듯했고 눈은 마치 유리를 스치듯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보지도 묻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건네자 그는 비로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이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민준 씨, 이 회사는 제가 살리고 운영의 모든 단계를 제가 다시 세웠어요. 제가 없었다면 당신은 오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주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법원 옆 찻집에 들렀습니다. 아이스티 잔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손에 닿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규현이었습니다. 팀장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규현은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방금 사본과 접속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민준 씨의 사촌 동생인 이성민이 회사 계좌에서 중간 계좌로 5억 원을 임의로 이체했습니다. 명목은 접대비 선지급입니다. 첨부된 위임장에는 고문이라는 글씨가 스캔되어 있었고 유효한 임명 결정서는 없었습니다. 계약서 대조 결과 해당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직 및 해고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회사 정관과 대조하여 추가적인 법적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씨 가문 사람들의 명단도 정리했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통보전의 접근 권한을 차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인사팀과 법무팀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5명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서를 즉시 작성해 주십시오. 그들의 출입카드와 시스템 계정을 임시로 차단하고 즉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세요. 사유는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른 횡령 및 재무비리 혐의입니다. 양식은 규정에 따라 보안팀과 노동조합 대표의 입회하에 기록을 남기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 일은 회장님의 시댁과 관련된 일입니다. 전 시댁입니다. 회사는 사적인 관계를 봐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제가 서명하고 제가 책임집니다. 저는 그룹 메일로 특별감사와 처리 절차에 대한 공지를 보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일절 배제하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모든 부서장들과의 짧은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승인 절차의 투명성 확보, 삭감된 일선 직원들의 보너스 전액 지급, 지인을 통해 소개된 모든 공급업체, 제조사. 규현은 옆에 서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독립감사인과 이번 주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간 계좌의 임시 동결을 은행에 요청하는 것에 대해 팀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즉시 처리하세요. 저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수면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혼이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돈과 지혜, 그리고 수많은 밤샘으로 얻어낸 이 회장 자리. 그때 전화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눈에 똑똑히 밝혔습니다. 팀장님, 이혜경 여사님께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대외의실에 계십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방금 서명한 결정문을 꽉 쥐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가 이내 명확하고 뜨거운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해. 저는 규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서류를 챙겨서 회의실로 갑시다. 저와 규현은 대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반투명 유리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안에는 의자가 가득했고 전자칠판에는 재무 슬라이드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들어. 쟤는 이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테이블 위로 한 줄기비처럼 곱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장석으로 걸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회사의 법적 대표이자 회장인 박서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지된 일정에 따라 이 회의는 내부 감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부서장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경비원들은 양옆으로 물러서 있었으며 직원들은 호기심에 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규현은 프로젝터를 켜고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식구들을 쫓아내. 넌 그냥 기생충 같은 년이야. 민준이가 없었으면 네가 뭔데? 저는 경비원에게 질서를 유지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류로 이야기하고 회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요약표가 나타났습니다. 4개월에 걸쳐 분산된 50억 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 내역, 접대비, 긴급 운송비, 프로젝트 경력금 항목, 이성민의 결제 서명, 그리고 손으로 쓴 고문이라는 글씨. 회의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도 저 여자 말 듣지 마. 다들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그녀는 명령하듯 손가락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몇몇 눈빛이 혼란스러워하다가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타일 바닥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탁한 여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우리 식구들 안 챙기면 누굴 챙겨? 서연이가 눈치채기 전에 한몫 챙기라고. 회의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지점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발췌본이며 전체 파일은 법무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장이 마른 기침을 하더니 회의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른 처리를 지지합니다. 삭감된 일선 직원들의 보너스가 조속히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맞습니다.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와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삭감된 보너스는 사명업일 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명단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재무팀에서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돌아 제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정중하지만 확실한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민준이 엄마야.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권리는 법적 지위에 근거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고문이라는 직책은 문서로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을 어기고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멈춰야 합니다. 저는 결정문을 들어 각 이름과 조항을 명확하게 읽어내린 후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규현은 후속 조치 계획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간 계좌 임시 동결, 공급업체 대조, 관련자 책임 규명, 근로자 권익 회복. 이 회사는 이씨 집안 거야.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이름으로 된 법인에 속하며 직원들의 땀과 규율로 운영됩니다. 권력 다툼의 장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씨 가문의 개입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풀렸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희는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졌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온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박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펜을 닫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더 이상 이씨 집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혜경 여사님을 접견실로 안내해 주십시오. 업무 협의를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회의 일정을 잡아주시고요. 경비원이 다가섰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시고 저희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녀는 더 버티려 했지만 회의실의 눈빛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끌려나갔고 문이 닫히자 마치 방금 쓸어낸 먼지처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저는 규현과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서류는 손에 깔끔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햇살이 마치 밝은 금속 조각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이미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높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는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박 아저씨가 울타리 가까이에 서서 셔츠를 바지 밖으로 내어 입고 목에 핏대를 세운 채 차소리마저 압도할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네가 감히 우리 식구들을 다 쫓아내? 나와서 직접 말해봐. 옆에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팽팽하게 당겨진 끈처럼 입술을 꽉 다물고 때때로 회사 명패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이씨 집안 거야. 저는 정문 앞에 선까지 걸어가 안전 규정에 맞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양옆에 서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법적 대표인 박서연입니다.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어 빨간색 클립이 끼워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50억 원 상당의 가짜 영수증 종합 내역과 사람을 심어 횡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녹음 파일입니다. 관련된 개인들의 이름, 결제 서명, 시간, 장소, CCTV, 증빙 서류 보관 창고의 대조 자료까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아저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꾸며낸 거야. 우리 식구들이 일하러 간 건 널 도와주려고 한 거지. 누구 돈을 떼먹은 게 아니라고. 저는 입출금 내역 사본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중간 계좌로 5억 원 이체, 명목은 접대비 선지급, 발생한 계약은 없습니다. 3건의 프로젝트 경력금은 번호, 날짜, 식당이 동일하며 증빙 서류에는 임명 결정 없는 고문이라는 손글씨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경찰을 불러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휴대전화가 내려갔습니다. 숨막히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 민준이가 없었으면.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부부관계는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 일만 남았고 회사는 친척들이 와서 멋대로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문 구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무도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하세요.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10m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의하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침묵의 무게가 편을 바꾸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하지 않고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규현이 제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방금 만에 그룹의 김민준 이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의 투명한 처리 과정을 지켜보셨다며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정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경적이 울리며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경비원에게 인사한 후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저는 대답하며 신분증과 질서 유지 협조 요청, 공문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빠르게 읽어본 후 이씨 가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 해산해 주시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모든 민원은 관할서에 접수하시거나 약속을 잡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박 아저씨는 버텼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공정을 되찾아야 해. 공정은 서류에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답하며 추가 증거 자료를 건넸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조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은 회사 경계입니다. 침입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가 난간을 밀치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휴대전화들이 다시 올라가고 녹화 버튼이 눌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새로운 햇살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군중은 점차 흩어졌습니다. 박 아저씨는 한 걸음 물러서서 분한 듯 허공에 욕설을 내뱉고는 친척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만 가세요, 아저씨.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발은 이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회사에는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규현이 말했습니다. 눈은 빛났지만 피곤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부 공지는 이미 작성했습니다. 일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반환하고 익명 제보 채널을 개설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하고 법무팀 직통번호도 함께 공지하세요.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김민준, 만해그룹이라고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서연 회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원칙에 맞는 처리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 사업 제안이 있습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 및 저장장치 분야로 수익성이 높고 자금 흐름이 투명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오후에 제가 방문하거나 따로 업무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닥에 비스듬히 드리워진 햇살을 보며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의 심장박동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만나 뵙죠. 저는 벽에 걸린 가치관 액자에 눈길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김민준, 만해그룹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다른 문이 막 닫힌 순간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박서연 회장님, 협력 제안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30분 후에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일정을 확인하며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감사 서류 뭉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오십시오. 저는 안내 데스크에 작은 회의실을 준비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원칙대로만 하면 떨릴 것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몇 분 후 김민준 이사님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 네이비색 정장에 소박한 넥타이, 큰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이사님은 노트북을 열어 제게 요약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와 저장 솔루션, 외곽 공장들과의 협력, 그리고 투명한 자금 흐름 감시 시스템. 박 회장님, 저는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규율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 회장님께서는 내부 문제를 매우 원칙적으로 처리하셨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장기적인 협력을 원합니다. 저희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과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회장님 측에서는 실행, 운영, 그리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빠르게 지표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한 메커니즘과 유효한 서류 외에는 어떤 고문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음 주에 실무그룹을 구성하죠.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규현이 차를 들고 들어와 문을 닫고는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씨 가문 사람들이 익명 게시판에 회장님이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지만 치우지 않으면 하수구를 막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이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사님, 잠시 1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손을 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부 문제를 처리하십시오. 저는 압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내 채널을 통해 전사회의를 소집하고 열린 공간에 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직원들 앞에 서서 저는 느리고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회사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삭감된 보너스는 3일 내에 전액 지급될 것입니다. 명단은 정보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둘째, 감사 서류는 독립기관에 이관되었습니다. 모든 비용 승인 내역은 직원 대표단에게 열람이 허용됩니다. 셋째, 부당한 증빙 처리를 강요받은 사람은 누구든 익명 채널로 신고해 주십시오. 직원을 위협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 좌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제 가족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란 모든 구성원이 당당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부당하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더더욱 누구도 혈연을 내세워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다가 이내 커졌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불안한 눈빛들이 마치 짧은 소나기에 씻긴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창고 부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선 직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렇게 명확한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규현에게 반환 절차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진행 상황 그래프를 함께 게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우리는 절차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다음 분기에 자금 투입을 확정하죠. 그가 못을 박듯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에 동의하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투명성이 먼저,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이사님은 떠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가볍게 기대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튼튼한 경첩으로 열리는 느낌이었지만 한숨을 다 돌리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멋대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로비 전체에 이 신문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잉크로 인쇄된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목은 페이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회장, 시댁회사 강탈. 저는 신문을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검고 굵은 글씨, 여성회장, 시댁회사 강탈.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지만 이성은 즉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싸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차와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켜졌습니다. 4개월에 걸쳐 분산된 50억 원 횡령 종합 내역, 접대비, 긴급 운송비, 프로젝트 경력금 항목, 은행 입출금 내역 및 시스템 접속 기록 대조. 저는 각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날짜, 식당, 1년 번호가 동일한 가짜 영수증입니다. 이것은 임명 결정 없는 고문이라는 손글씨입니다. 이것은 증빙서류 보관 창고의 CCTV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탁하지만 선명한 여성의 목소리 깔끔하게 처리해 우리 식구들 안 챙기면 누굴 챙겨? 서연이가 눈치채기 전에 한몫 챙겨.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터져나와 이내 따뜻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소문이고 이것은 증거입니다. 모든 서류는 증거 보존 절차에 따라 포장되었으며 수사기관에 이관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제 가족의 것입니다. 즉,
땀과 원칙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구도 부당하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더더욱 누구도 혈연을 내세워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손들이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창고 부서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지지합니다. 보너스가 정당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규현 씨, 매시간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세요. 규현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이 씨 가문 개인들에 대한 재산 횡령 혐의로 민사소송장을 작성했습니다.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는 증인 명단, 전자증거, 봉인기록, 은행 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목차를 펼쳤고 저는 각 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즉시 제출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의 법정 기한 내에 기사를 정정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도 첨부하고요. 홍보팀은 짧은 보도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실관계만 명확히 기술하고 선동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준, 마네그룹. 저는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신문 기사 읽었습니다. 제 법무팀에서 회장님 측 서류를 검토했는데 매우 체계적이더군요. 다음 주에 예정대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문은 문 밖에 두고 자금 흐름과 법이 나머지를 말해줄 겁니다. 저는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규율을 믿는다는 점에서 회장님을 믿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마치 좁은 다리를 막 건너온 듯한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넷에서 논쟁하지 마세요. 공격받는 사람은 법무팀에 바로 전달하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몇몇 가볍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 문서에 결제하며 페니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빗장을 거는 소리처럼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떴습니다. 저는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에서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고소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야기는 법정에서 합니다.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반대편에서는 숨소리가 마치 팽팽한 줄처럼 날카롭게 이어지다가 이내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화면을 보며 제 심장이 더 이상 분노로 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명확한 무언가를 위에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소음 대신 붙잡기로 선택한 정의, 그리고 저는 그 위협 뒤에 폭풍이 다시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를 묶을 닻이 있었습니다. 오후,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이혜경 여사님께서 공단 정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엄청 시끄러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서류 가방을 챙겨 빠르게 로비로 나갔습니다. 저녁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짙은 노란색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울음 섞인 하소연과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가 이씨 집안을 고소해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고 해. 행인들의 휴대전화는 높이 들려 있었고 렌즈는 번쩍였습니다. 노란 선을 넘어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콘크리트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는 헝클어지고 꽃무늬 옷은 구겨졌으며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친척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치 늦으면 관객을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 며느리가 은혜도 모르고 시댁을 고소해서 우리 집 회사를 빼앗으려고 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한 번의 호흡으로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법적 대표인 박서연입니다. 저는 충분히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합시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마치 유리문에 녹아들렸는 듯 정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네가 꾸며낸 거야. 네가 글 좀 안다고 우리 집안을 모함하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어 난간을 밀치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바짝 다가섰고 팔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벽처럼 펼쳐졌습니다. 진정하시고 노란 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보안 팀장이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쪽에서 박 아저씨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문 열어. 우리가 들어가서 공정을 되찾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정은 법정에 있고 여기는 회사입니다. 업무 약속이 없는 분은 출입을 삼가 주십시오. 저는 경비원에게 단호하게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마주했습니다. 이혜경 여사님은 제가 기생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대답해 보시죠. 5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일선 직원들의 보너스는 삭감되고 가족들을 위한 프로젝트 격려금은 인상되었습니까? 왜 임명 결정 없는 고문이라는 손글씨 위임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피하는 눈빛과 가방끈을 꽉 쥔 손가락들 뿐이었습니다. 행인들은 더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카메라를 바짝 들이댔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퇴근하는 공장 직원들은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잠시의 혼란도 소문이 날개를 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저는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고소한 것이지 누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녀는 다시 정문으로 달려들려고 했고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에 부딪힌 것처럼 노란 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친척들은 소리치며 가세했지만 몇몇 눈빛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반환하겠다는 내부 공지문을 높이 들었습니다. 제 서명과 선명한 붉은 인장, 그리고 사명업일 내라는 기한. 군중 속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공장 직원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식당에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겠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조용한 지지는 언제나 함성보다 더 오래갑니다. 마침내 경찰이 처리 방안을 낭독한 후 친척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햇볕 아래 서서 울면서도 저를 가리켰습니다. 두고 봐. 민준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막 잠잠해지려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깜빡이지도 화내지도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결심의 덩어리가 흘러내려 시멘트처럼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계 당국에 감사 인사를 하고 경비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로비로 돌아섰습니다. 규현이 따라오며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말싸움하지 않고 법으로 일 처리할 거야, 네. 규현은 정문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군중 속에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한 남자가 빠져나왔습니다. 불안정한 걸음걸이, 오랫동안 잠을 못 잔 듯한 초췌한 얼굴.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전봇대 그늘에 숨어서서 더 이상 자랑하던 식사 자리에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으로 가득 찬 잿빛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맞은편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막의자를 당기려는데 어떤 그림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목소리는 마치 열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우리 집안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기분이 좋아? 저는 물잔을 내려놓고 한숨보다 더 길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회사 정문에서
당신은 모든 사람 뒤에 서서 나를 원수처럼 쳐다봤어.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초대도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 회사 망했어. 계약은 취소됐고 은행은 빚을 압류했어. 라니는 지난주에 나를 떠났어. 서연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한 번만 더 도와줘. 끊어지는 말들은 마치 느슨해진 기타줄 같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컵을 젓는 숟가락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소리들이 카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당신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지? 모든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절차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그때 당신은 나를 구세주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어. 내가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나무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성격이 급하시고 나도 성급했어. 우리 가족 모두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나한테 살기를 열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유일한 살길이야. 일선 직원들의 돈은 그들에게 돌아가야 해. 횡령한 사람들은 돌려주고 책임을 져야 해. 정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는 일은 없어. 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정할게.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내 편에 설게.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편에 설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진실의 편에 서면 돼.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늦었어. 서류는 이미 제출됐고 법원에서 각자 부를 거야. 그럼 나는?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세상은 월급을 주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주고 법은 공정을 되찾아줄 뿐이야.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끽 소리를 내며 끌렸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제발,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이 씨 집안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어. 그는 제 옷자락을 잡았다가 마치 뜨거운 숯을 만진 듯 손을 놓았습니다. 만약 옛날에 내가 만약이라는 말로 살지 않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임이라는 말로 살아.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이미 증빙 서류를 봉인했고 이미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줬고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 나머지는 법원이 말해줄 거야. 저는 찻값을 남겨두었습니다. 가게 앞길은 마치 흩어진 구슬처럼 불빛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반쯤 따라오다가 이내 느려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민준이었겠지만 그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규현이 로비에서 파란색 서류철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님을 힘들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나는 괜찮아.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건 예정대로 진행해. 규현은 서류철을 열어 두꺼운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위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이사님으로부터 온 프레임워크 계약서입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통제 메커니즘, 요구사항에 따라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문서 외 고문 금지, 구두 위임 금지 조항이 계약 해지 조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내일 서명하죠. 저는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지를 보내세요. 새로운 기준으로 채용을 시작하고 이번 보너스 삭감으로 피해를 본 일선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규현은 마치 등불을 든 것처럼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기계는 여전히 큰 기계의 심장처럼 웅웅거리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티켓, 등 뒤에서는 과거의 소음이 작아졌습니다. 앞에는 누구의 손도 필요 없는 고든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마치 현재와 미래 모두로 서명된 약속처럼 붉은 잉크 자국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 본회의실의 불이 평소보다 일찍 켜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권의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에너지 합작 투자 1단계라는 붉은 라벨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민준 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악수하며 온화하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 회장님의 굳건함에 감탄했습니다. 시작할까요? 펜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그의 서명은 마치 2개의 철로처럼 나란히 놓였습니다. 규현은 프로젝터를 켜고 로드맵을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규율과 투명성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2가지 모두를 봅니다. 우리는 시작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위임, 3단계 지출 승인 메커니즘, 문서 외 고문 금지 조항, 데이터 불일치 시 전원 차단 절차. 저는 회의록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보너스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명확한 KPI와 연동되어야 하며 주 단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김 이사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틀을 매우 견고하게 만드시는군요. 그것이 프로젝트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전화벨이 테이블을 울렸습니다. 규현이 전화를 받고 잠시 듣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방금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씨 가문 개인들은 우리 회사에 50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이 강제 집행될 것입니다. 법원 또한 우리의 증거가 유효하며 증거 보존 절차가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순간 방이 한 뼘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이 제 기능을 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법무팀은 즉시 강제 집행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를 채 내려놓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고 떴습니다. 모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그녀의 지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 너무 힘들어. 지난 일은 잊어주렴.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여사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에서 생긴 일은 법정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저는 직원들의 권익을 짓밟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편은 침묵했고 긴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단호한 한마디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법은 제가 선택한 유일한 직선입니다. 점심, 강제 집행 이메일이 법무팀의 발신함에서 떠났습니다. 오후, 에너지팀은 첫 번째로 측정된 옥상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생산량 대시보드에는 출발선을 알리는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때때로 일의 아름다움이 이런 순조로움에 있다는 것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숫자, 절차, 책임,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주간 일정을 다시 확인하던 중 김 이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인력 충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곳은 드뭅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늦은 오후, 사내 홍보팀에서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법원의 보너스 반환 판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네요와 같은 무겁지 않지만 진심 어린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규현이 들어와 일일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KPI,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 해당 언론사로부터 정정 요구를 수용했다는 회신. 저는 결제하며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치 세워놓은 문틀에 빗장을 하나 더 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저는 12층 난간에 기대어 별자리 지도처럼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늦게 들었던 시어머니와 민준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저를 동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고 지친 문장 위에
제자리에 찍힌 마침표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지난 몇 년간 찾아 헤맸던 것을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기생충이라는 수군거림으로부터의 자유. 지나가던 직원이 멈춰서서 인사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들 사이에서 회장님 별명이 강철 서연이에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기생충 서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난스러우면서도 존경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검수도 해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은 언제나 바람처럼 가볍지만 돛을 멀리 밀어낼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집니다. 규현이 무전기를 들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내부 재무 보고서 방금 마감했습니다. 일선 직원들의 보너스 기금은 전액 지급되었고 미해결 민원은 0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 집안 소식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민준 씨는 임시로 원룸에 살고 있고 이혜경 여사님은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낡은 시장의 벤치에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친척들은 비 때문에 흩어졌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지평선의 빗줄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규현 씨, 어떤 빚은 돈으로만 갚을 수 있지만 어떤 빚은 자신을 돌아보는 날들로 갚아야 해. 나는 통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아.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곳까지 간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냥 혹시라도 누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회장님께서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차대로 처리해, 저는 말했습니다. 회사 문은 정직한 노동자들을 위한 곳이야. 사무실 안에서 전화기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내 홍보팀에서 소식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에너지 프로젝트, 주간 생산량 목표 달성, 2차 엔지니어 채용, 안전교육 개설, 표준 인수인계를 완료한 창고팀 표창. 저는 각 항목을 검토하고 짧은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규율로 이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치 벽에 벽돌한 장을 가지런히 덧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에 부딪혀야만 보일 정도로 얇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나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조롱으로 가득했던 가족 식사, 회사 정문 앞에 노란 선을 그었던 가짜 영수증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회의들, 카페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빌던 소리, 각 장면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맵고 신 국물 냄새, 새종이 냄새, 길거리 먼지 냄새, 볶은 원두 냄새,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한 단 하나의 냄새로 남았습니다. 정의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소인의 규칙적인 박자, 제자리에 찍힌 붉은 도장, 월말의 직원의 계좌에 찍히는 숫자로 찾아왔습니다. 전화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었습니다. 도시기업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중소기업의 투명 경영 연사 초청.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읽었습니다. 아래에는 예정된 일정, 연사 명단, 주제의 틀이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 기업 윤리, 리스크 관리. 한때는 상처였던 단어들이 이제는 갑옷이 되었습니다. 수락하세요, 회장님. 규현이 등 뒤에서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진짜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물론이죠. 저는 대답하며 회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과거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규율과 선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선함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강철 같은 틀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도시는 수천 개의 창문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팀들은 새로운 공장 옥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숫자들이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말들은
한 시대의 낡은 메아리로만 남을 것입니다. 저는 불을 하나씩 끄고 바닥에 적당한 빛만 남겨두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정리된 테이블 위 컨퍼런스 발표문을 위한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우리는 공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정을 세운다. 밖에서는 이슬비가 여전히 비단처럼 얇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면에 비친 제 모습은 꼿꼿한 등을 하고 가볍고 끈질기게 정중하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 켜진 도시를 보며 저는 폭풍을 지나왔고 제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의가 함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끈질김으로 합당한 사람에게 노력의 대가를 돌려주고 잘못된 것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선함을 지탱하는 강철 프레임처럼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또한 사랑이 경계가 있을 때에만 따뜻하며 혈연, 신분, 소문 모두 존중과 선함 뒤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투명하게 일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과거가 제 발걸음을 묶지 못하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짧은 공유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와 함께 선하고 끈질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